자,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디올류 팰리세이드 하체하고 동력 전달 계통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사신 분들이야 이제 뭐 다 확인하셨겠지만 워낙 디올류 팰리세이드가 잘 만들어진 차라 이 차를 또 이제 구매하고 신청하시고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 차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많이 갖고 계신 분도 다수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계적으로 이제 뭐 저도 유저로서 이 차량의 운용자로서 차량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하체도 한번 이렇게 또 오늘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디올류 팰리세이드에서 바뀐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멤버가 바뀌었어요. 멤버가 우물정자 멤버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크로스 멤버 타입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처럼 이제 정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쪽이 벼 있으니까 앞쪽이 멤버가 지나가지 않으니까 좀 정비하기는 편했습니다. 그런데 크로스 멤버가 이렇게 덩치가 큰 차량을 지지하기에는 많이 약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죠. 실제로 카니발 같은 경우는 올류 카니발부터 이제 올류 카니발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게 하체를 지지해주지 못하는 멤버. 그래서 로우암 쪽이 파손이 상당히 많았었죠. 지지력이 약하다. 예. 그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 많이 생겨서 결국엔 다시 다 신형 소렌토, 산타페 다 이렇게 우물정자 멤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진 미션의 지지 포인트도 더 늘어나서 훨씬 더 견고해졌고, 멤버가 전체적으로 다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로어암에서 받는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이 일단은 보강이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멤버가 차체에 붙는 포인트가 늘어났기 때문에, 넓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체나 이런 엔진에서 나오는 진동과 어떤 비틀림 응력 같은 것들이 차체에서 또 흡수를 해주고 버텨주는, 지지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저도 이제 막 하나씩 봐가면서 하는 단계니까 제가 뭐 미리 뭐 다 확인을 하고 손님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소개하는 건 아니니까 같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로우암 그 다음에 너클이 알루미늄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쪽 이렇게 바뀌었고요. 뒤쪽도 로우암과 너클이 알루미늄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어시스트함은 좀 많이 굵어진 상태로만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알루미늄 소재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스프링의 그 진동, 스프링의 상수를 받쳐주는 로우암은 진동 흡수와 어떤 스프링의 상수와 또는 정수 받쳐주고 진동을 바운딩을 쳐주면서 그거를 흡수해주는 쇼바는 이 알루미늄으로 된 로우암에 이렇게 받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우암 소재가 진동 흡수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로우암을 선호를 알루미늄으로 하자, 선호 금속을 알루미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바퀴의 진동과 브레이크의 진동을 흡수를 할 수 있는 너클도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소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팰리세이드가 이전 모델에 비해 진동과 어떤 승차감을 더 끌어올리겠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제가 조금 특이하게 봤던 부분은 이제 로우암의 꺾임 각도인데, 이 부분은 사륜만 이런 건지 이름까지 이렇게 된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꺾여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그쵸? 이렇게 내려와서 꺾여서 다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즉
이게 사륜의 어떤 무게가 틀리잖아요. 뒤쪽에 디퍼런셜이 달려 있으니까 그런 무게 때문에 스프링 정수와 건수가 늘어난 것을 사용하기 위해 이제 로우암이 사륜만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제가 이륜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건지는 제가 이륜을 보지 못해 갖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이런 부분이 제 눈에는 좀 특이하게 보였어요. H트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앞쪽 디퍼런셜과 뒤쪽 디퍼런셜이 있는데 그 사륜을 제어해주는 요게 이제 모터가 달려 있죠. 뒤쪽에 대우가 이렇게 장착이 멤버여야 되니까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나가고 엔진의 구동력, 토크가 뒤쪽 디퍼런셜로 와서 등속 조인트를 통해 바퀴를 굴려주니까 그만큼 뒤쪽에 대한 리어엔 토크는 강해진다. 이륜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류가 더 굵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사륜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디퍼런셜이 보그워너 제품이 아니대요. 현대 위아 제품입니다. 현대 위아. 이 부분은 뭐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현대가 그만큼 또 기술 발전을 해서 자체적으로 부속을 생산하고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륜구동의 명품인 보그워너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좀 마이너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이 이제 이 프로펠러 샤프트 부분인데 플렉시블 이음 방식도 아니고 좀 되게 특이하네요. 전통적인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 디퍼런셜 쪽에 십자형 자재 이음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면은 슬립 조인트 부분이 잘 안 보여요. 이쪽에 슬립 조인트 기능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 센터 베어링 앞쪽이. 그런 부분은 좀 특이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특이하다. 이거를 플렉시블로 봐야 되냐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플렉시블 이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샤프트가 회전을 할 때 샤프트의 진동과 앞쪽의 엔진 미션의 그 진동이 넘어오니까 구동력의 어떤 토크 반하는 힘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동을 흡수해주고 응력을 좀 흡수를 해주면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이제 그런 우리가 쉽게 말하는 연탄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플렉시블 이음인데 그게 없다는 게 저는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동 흡수랑 토크에 대한 반동 흡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트레일링암 쪽에 이렇게 맥동을 잡아주는 이런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현대에서 순정으로 달려 나온 거니까 어떤 이제 바퀴에서 오고 핫스프링에서 오는 고유의 진동을 이제 상쇄를 해주는 그런 부속인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달아놨겠죠. 이 포인트에다가. 그렇다고 뭐 이런 거를 막 여기저기 다 다루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잠깐만 이거를 소개해드리면 뭐 저도 디테일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진동흡수 쪽에서 디테일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은요 차량을 설계할 때 진동이 한 곳에 집중되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곳에 이제 이런 것들을 상쇄를 시켜주는 이런 부속도를 장착을 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진동을 줄여주는 상쇄를 해서 많이 없애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장착하는 것은 뭐 이런 데 장착을 했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장착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과연 이런 진동이 집중돼 가지고 상쇄를 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느냐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 여기저기다 뭐 엔진에도 장착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오히려 진동의 흡수를 오히려 더 밸런스를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케이블 이게 ABS 휠 센서 케이블인데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이 이전 차량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보강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차량의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차량의 어떤 가치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었거든요. 그냥 선이 노출이 돼 있고 위쪽에 좀 접촉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콜게이트 튜브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주름관 이런 걸로 커버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견고하게 보강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1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원피 대용량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고 치더라도 브레이크는 솔직히 조금 밀립니다. 제가 타보니까 그래요. 담력이 약간 좀 아쉬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보통은 지금 아직 새 차기 때문에 한 120km 정도밖에 안 달려봐가지고 뭐 급제동을 할 일도 없고요. 하지만 제가 운전하면서 어느 정도로 이제 담력을 저감해서 컨트롤을 해봤더니 브레이크는 좀 아쉽네요. 아쉬워요. 그리고 저희 오시는 손님도 똑같은 팰리세이드를 타고 계신데 그 손님께서도 브레이크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봐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휠에서 브레이크가 들어갈 수 있을까? 먼저 그거부터 짚어볼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순정 휠에서 브레이크를 적용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이 덩치에 슬림 포피나 이런 걸 적용을 해가지고 하기엔 브레이크에 담력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G80이나 GV80 정도 포피 그 정도 사양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전 모델과 잠깐 비교를 해봤어요. 이전 모델에서는 브레이크가 순정 옵션으로 있었다는 거 아시죠? 외국 제품의 브레이크가 순정에 적용이 됐는데 이번 디올류 팰리세이드에서는 순정 브레이크 포피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차를 막상 보고 나니까 이 브레이크가 없을 수밖에 없겠다, 옵션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캘리퍼와 휠의 클리어런스라고 하죠. 이제 스포크가 여기 닿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캘리퍼 몸뚱아리에. 클리어런스가 별로 안 나오네요. 네, 되게 타이트합니다. 그다지 여유가 많이 없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이 순정 휠 자체에 다른 뭐 허브 스페이스나 이런 걸 적용을 안 하고 브레이크를 장착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결국엔 순정 휠을 사용을 해야 된다면 허브 스페이스를 장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 브레이크가 장착이 가능할 거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보면 휀다의 여유가 그다지 없어요. 제가 지금 확인해 봤을 때는 휀다를 돌출을 할 것 같아요. 휠 타이어가. 제가 이렇게 재봤을 때 15mm까지는 어렵고요. 한 12mm 정도까지는 빼면은 진짜 휀다 끝자락에 거의 일자로 걸릴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빡빡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검사에서 그 타이트하게 걸린 거를 돌출로 바라볼 거냐 아니냐, 그런 거를 보는 거죠. 그런 거를 최대 저는 12mm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딱 12mm 정도 만약에 더 빼면은 진짜 휀다에 거의 일자로 걸려서
바퀴가 약간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랑 말랑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거는 조금 생각이 많아지겠다, 그렇게라고 평가가 돼요. 휠을 바꿔서 이 부분을 커버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순정 자체를 유지하시려는 분들은 허브 스페이스를 장착해서 이제 커버하시려는 분들 계실 거고 한데, 하여튼 요렇게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브레이크를 바꿔 볼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상태에서 허브 스페이스를 장착하는 거는 오히려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휠을 한번 바꿔봐, 아니면 이 순정 휠을 내비두고 휠을 한 세트를 더 한번 해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만약에 휠을 바꾼다고 한다면 8.5J의 43, 45 정도 선에서 퍼피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옵션의 휠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8.5J의 45 정도면은 이게 지금 순정이 8.5J의 53인가 54거든요. 54일? 53? 54인가 보다. 8.5J의 54의 옵션이니까 9mm, 45면은 9mm죠. 9mm가 더 나오는 거니까 횡단도 돌출 그 정도면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8.5J 한 42, 42 정도면은 이제 좀 이제 빡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사양의 휠을 찾다 보니까 8.5J에 42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퍼피가 가능한 휠이. 그래서 생각이 상당히 좀 많아요, 생각이. 그리고 허브 스페이스는 15mm는 굉장히 빡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권으로 간다면 한 12mm, 10mm, 12mm인데 10mm 허브 스페이스는 아마 거의 찾아보시기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안정성 문제 때문에 10mm는 힘들고, 아마 최고로 얇은 게 12mm 정도는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은 좀 안정권으로 들어오지 않겠냐, 저는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PPF는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특히 검은색 차량은 너무 티가 많이 납니다. 손자국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PPF를 바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정비하는 제 입장에서도 손님차들이 왔을 때 본넷을 열고 이렇게 하려면 손으로 딱 대면은 손자국이 막 나면은 새 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근데 PPF를 발렌사는 이렇게 닦아주면은 필름이 기스가 나는 거지 차체 기스가 나는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좀 적죠. 그리고 차를 운행하는 차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을 거예요. 부담이 적을 거니까. 우리가 도어를 열을 때 보면은 이 안쪽, 그 다음에 도어를 닫을 때 이렇게 닫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미는데 이 부분과 이 측면 부분 앞뒤로, 그 다음에 트렁크 도어를 여는 것도 이 하단부에 손을 사람들이 이렇게 내리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전동식이니까 버튼을 누르지만 잠깐 잡을 때는 이 부분을 잡고, 또 이 부분 하단 부위 물건을 실을 때 기스가 날 수 있는 이 부위, 요까지 범퍼 여기 요만큼과 요만큼, 그 다음에 측면, 범퍼 측면 이렇게 다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작업을 잘 마무리를 해주셔서 썬팅 업체에서 이렇게 PPF 필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좋아요. PPF는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덩치가 있고 워낙 이런 데가 돌방이 잘 생기는 그런 포인트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다른 작업을 하거나 또 주행 중에 이제 이런 후기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면 추가적으로 또 영상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